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각 계층별로 필요한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자녀, 부모님 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 주민센터 가서 이렇게 하세요. 1일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고 독서를 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대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한 살씩 나이가 더해져 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년 뒤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인 사회로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중 20%를 넘게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50년에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연수도 영국 50년, 호주 21년 등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7년으로 매우 짧고 빠른 것인데요. 정부에서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있죠. 세월이 흐르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 때가 오고 현재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다음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 제도일 수 있으니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7월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되니 꼭 지원 받아보라고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깁니다.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 있는 것, 식사를 직접 챙겨 드실 수 있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을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혼자는 어렵지만 누군가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이런 일상을 홀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어르신들은 계시던 곳에서 계속 지내시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의료와 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지원하고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7월부터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인데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는지 지원 내용 먼저 설명드릴게요. 방문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 지원, 장기 요양, 생활 지원, 스마트 돌봄도 연계합니다. 먼저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 지내시기 위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의료와 돌봄,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의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거주지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방문해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서 의료 돌봄 연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소 의사, 간호사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 통합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거 지원, 장기 요양, 생활 지원, 스마트 돌봄 연계인데요. 주거 지원은
의료 돌봄을 연계하는 케어 안심 주택을 지원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보수 지원합니다. 장기 요양은 기존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예비 사업 등을 연계하고 생활 지원은 이동 지원, 도시락 배달, 세탁 청소 등 지역 사회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스마트 돌봄은 응급 안전 알림, 돌봄 로봇 등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그럼 해당 지원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등 의료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기요양 재가 급여자, 일시 의료 돌봄이 필요한 자, 급성기 및 요양병원 퇴원 환자입니다. 장기요양 재가 급여자란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 및 간호,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입니다. 일시 의료 돌봄이 필요한 자는 장기요양 등급 심사 진행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거주 환경 등의 이유로 집에서도 일시적으로 의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 노인 및 부부 노인입니다. 급성기 및 요양병원 퇴원 환자란 낙상, 골절 수술 후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는 자와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 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어르신 등은 사례 회의를 통해서 포함 가능합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2년 6개월 동안 12개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됩니다.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시범 사업인데요.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입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지원을 시작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에게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기존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시범사업 예산으로 재택의료, 건강관리, 기타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사 진행 및 일시적 의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일상생활 지원 및 정기 가사 지원 서비스 등 기존의 돌봄 서비스에 시범사업 예산으로 방문의료, 건강관리, 기타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게는 급성기 및 요양병원 퇴원 환자 지원제도 등의 시범사업 예산으로 병원 내 전담 인력 배치 등 지원을 추가합니다. 해당 사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발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요양 및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고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꼭 받으셔서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